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여고생들이 교과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담임 교사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눈물로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고 결국 일본 교육부까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1초만 시간 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쿄의 명문 여고인 사쿠라 여학원의 교실은 오늘따라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수학여행을 일주일 앞둔 2학년 3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교실 앞쪽에서는 친구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너희들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어떨까? 시노다 레이코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노다 선생님은 칠판에 수학여행 최종 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이만 눈치챘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일정이 약간 변경되었어. 오전에는 경복궁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시노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야. 명랑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죠.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야.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설명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시노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교무실의 창가에 자리 잡은 시노다 레이코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시노다 타케오, 그녀의 조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군인이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죠.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교육청 담당관 하야시 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노다 선생님, 수학여행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일정 중에 서울 서대문형 무소가 있습니다. 혹시, 그곳이군요. 하야시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곳은 검증되지 않은 역사를 전시하는 시설입니다.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마세요. 방문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문제될 행동은 삼가십시오. 전화를 끄는 시노다 레이코는 서랍을 닫고 사진첩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는 아이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카네코 아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길거리의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으려 애쓰며 친구들과 웃음을 주고받았죠. 저기 봐, 저 간판. 아이돌 사진이 엄청 커. 첫날은 명동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335 모여 쇼핑을 즐겼습니다. 아이는 친구 사이토 료에와 함께 화장품 가게를 둘러보았죠. 너 진짜 한국어 배웠구나. 발음도 꽤 괜찮은데? 료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조금씩 외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지. 아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노우의 나츠키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한국 문화에 그렇게 열광할 게 뭐 있다고. 나츠키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노다 레이코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모두가 방에 들어간 뒤 시노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시노다는 전화기를 꺼내 매우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예요.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노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번 일정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순옥 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시노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부님이 정말 그런 일에 관여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시노다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카네코 아이가 서 있었죠. 선생님, 죄송해요. 수건이 더 필요해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죠. 정순옥 할머니라는 이름과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특히 강하게 남았습니다. 아, 그래. 수건. 여기 있어. 시노다 선생님은 서둘러 수건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아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아이는 복도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와 그런 통화를 한 걸까?
정순옥 할머니는 누구지? 방으로 돌아온 아이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정순옥 할머니라는 이름을 검색했지만 일본어로 된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죠. 아이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히 관광지 하나로 생각했을 장소가 이제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공간으로 느껴졌죠. 책상 위에 놓인 여행 일정표의 서대문영무소 글자가 아이의 눈에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시노다 레이코는 잠들지 못한 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시노다 타케오 조선 헌병대 같은 검색어가 입력되어 있었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둘째 날 경복궁 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다음 날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인 식당에서 이노우에 나츠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서대문영무소라고 했죠. 일제시대 감옥이었던 곳 아닌가요? 시노다 레이코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곳이야.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장소지. 나츠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는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주의해서 들어야겠어요. 그 말에 사이토 료에가 반박했습니다.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 다른 시각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게 어때? 나츠키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어. 도쿄 대공습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지? 식당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카네코 아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시노다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여러 면이 있어. 내일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들었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버스에 탄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대문영무소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건물 자체가 주는 무거운 분위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회색빛 담장과 철문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했죠. 여러분,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장소입니다. 한국인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본어로 설명을 이어갔죠. 이곳에서는 고문과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잔혹한 고문 방법이 사용되었죠. 학생들은 고문 도구와 좁은 감방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그 시대의 암울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사진 앞에서 아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관순, 18살의 나이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는 사진 속 소녀의 눈빛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해. 반면 이노우에 나츠키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모든 전쟁에는 희생자가 있어. 우리 일본인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나츠키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달라.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식민 지배였어. 그리고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주변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명랑하고 쾌활했던 아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노다 레이코는 두 학생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모두 진정해. 여기서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러나 시노다 자신도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전시물 중에서 시노다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고문 명령서였고 그녀의 조부 시노다 타케오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아이는 한국인 학생 그룹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한지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유창한 일본어의 아이는 놀랐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한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근데 많이 울었네요.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일 우리 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더 이야기해요. 두 소녀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 만남이 아이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죠. 서대문영무소 방문 후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평소보다 조용했죠. 카네코 아이는 창가에 앉아 한지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내일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괜찮아? 사이토 료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그냥 오늘 본 것들이 생각나서. 류에는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충격받았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이노우의 나츠키가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 다 너무 감정적이야.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해. 한국인들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츠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내가 본 그 고문 도구들, 좁은 감방들. 그게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야. 나츠키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였어. 도쿄 대공습에서 1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언쟁에 주변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노다 레이코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죠. 무슨 일이니? 모두 진정해. 나츠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시노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 문서의 이미지가 선명했죠. 자신의 조부가 쓴 서명이 찍힌 그 고문 명령서. 물론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하지만 시노다가 망설이는 사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더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얼마나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방으로 돌아간 아이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조선 식민지 역사. 서대문형무소 고문. 시노다 타케오. 마지막 검색어는 선생님의 성을 떠올리며 입력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된 역사 논문에 시노다 타케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시노다 타케오. 일본 제국 헌병대 고위 간부. 독립운동가 고문에 관여.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논문에 첨부된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시노다 선생님이 들고 있던 사진첩의 그 사람이었죠. 같은 방에 있던 료에가 아이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잠깐, 그거 혹시 시노다 선생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아마도 선생님의 조부인 것 같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사람이래. 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노우의 나츠키도 있었죠. 뭐 하고 있어? 나츠키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지만 이미 나츠키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시노다 타케오? 그게 우리 선생님 친척이라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츠키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몇 분 후 나츠키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네. 시노다 선생님의 조부가 맞아. 그런데 이건 우리가 공부한 역사와는 달라. 이건 한국인들의 주장일 뿐이야. 아이는 화가 났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하는 거야? 우리가 본 그 형무소, 그 고문 도구들 다 사실이야. 나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일부는 아이의 편을, 다른 일부는 나츠키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학생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시노다 선생님의 조부가 일제시대 고문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마치 루머처럼 번졌죠. 시노다 선생님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내일의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한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내일 만나면 이야기해 줄게. 한지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어. 내일 봐.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한국 학교 방문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노다 레이코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제 밤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 고문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시노다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죠. 특히 이노우의 나츠키와 그녀의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때때로 시노다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국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카네코 아이는 입구에서 한지우를 발견했습니다. 한지우는 환한 미소로 아이를 맞이했죠. 잘 왔어. 어제 메시지 받았는데 무슨 일이야? 아이는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노다 선생님의 조부가 일제시대 때 헌병대 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대. 한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그게 선생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지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그저 불행히도 그런 역사를 가진 가족에서 태어난 것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프로그램 시작 안내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환영사를 했고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역사 토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은 처음엔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역사적 주제로 넘어갔죠.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식민지 시대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노우에 나츠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복잡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일본도 당시 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이 말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카네코 아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한지우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15살에 끌려가 위안부로 30살이 될 때까지 고통받았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지. 그건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교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노우의 나츠키도 말을 잃었죠. 시노다 레이코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시노다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교실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부터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노다 타케오, 그는 내 조부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는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 헌병대 간부로 일했습니다. 교실의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모두 충격에 빠졌죠. 저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한국에서 군인으로 일했다는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시노다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죠.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교사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네코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심지어 이노우의 나츠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밖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들어와 시노다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본 교육청에서 온 전화입니다. 하야시 류 씨라는 분이. 시노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직시해야 합니다. 1시간 후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노다의 용기 있는 고백에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그녀의 정직함을 인정했죠. 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하야시 료가 학교 앞에서 시노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노다 선생님,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전화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하야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학교와 교육청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노다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네코 아이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죠. 제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의 제 의무입니다. 교류 프로그램 이후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카네코 아이와 한지우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졌죠. 시노다 레이코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위안부 역사관과 정순옥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시노다 선생님이 보여준 용기가 아직도 생생했죠. 그녀의 옆에 앉은 사이토 료에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시노다 선생님이 정말 대단했어. 그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하야시 씨가 선생님의 직업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버스 앞쪽에서는 시노다 레이코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위안부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이노우의 나츠키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달리 나츠키는 강한 반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분히 전시물을 둘러보았습니다. 14살, 15살의 어린 소녀들이 끌려간 이야기, 그들이 겪은 고통과 수십 년간 침묵해야 했던 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끝난 후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91세의 정순옥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순옥 할머니입니다. 15살의 위안부로 끌려가 8년간 고통받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순옥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손이 겪었을 고통과 세월을 상상할 수 없었죠. 정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들려주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15살 때였어. 학교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했어. 가족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어. 도망치려고 하면 매를 맞거나 더 심한 경우 죽기도 했지.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네코 아이와 여러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 이노우에 나츠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죠. 정순옥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하시모토라는 일본군 장교가 쓴 명령서야. 말을 듣지 않는 소녀들을 어떻게 다루라는 내용이지. 일본 기록에서는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는 생생해. 그 종이에는 고문과 폭력에 관한 냉혹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노다 레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노다 타케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왔어. 높은 사람이었지. 다른 군인들보다 더 잔인했어. 시노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시노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는 카네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일본인이라 미안한 게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아파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배우고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이란다. 정순옥 할머니와의 만남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노우에 나츠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숙소에 도착한 후 아이는 노트북을 꺼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그녀는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는 진짜 역사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글은 곧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학생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그녀의 글을 읽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습니다. 늦은 밤, 아이는 한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한지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우리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해 나가자. 일본으로 돌아온 후 카네코 아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잊을 수 없었죠.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아이는 용기를 내 학교 신문부를 찾아갔습니다. 기사를 쓰고 싶어요. 우리가 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신문부 담당 교사는 아이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생각이니? 한국 수학여행에서 배운 것들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에 관해서. 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결국 허락했죠. 익명으로 게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런 주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는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시노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 자신이 느낀 충격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적었죠. 첫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렸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인터넷에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아이의 친구 사이토 료에도 그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내 글이 정말 대단해. 아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해.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노우에 나츠키의 아버지는 자위대 출신이었고 그녀의 집안에서는 그 기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 우리만 가해자로 그려지는 거야? 일본도 피해자였는데.
나츠키는 복도에서 아이를 마주쳤을 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를 직접 만난 후 그녀도 무언가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학교 밖에서도 아이의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의 하야시 료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직접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루도록 놔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야시는 교장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노다 레이코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죠. 시노다 선생님, 하야시 씨가 당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혐의예요. 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야시 씨는 당신이 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노다 레이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 조부가 저지른 일을 부정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역사의 양면을 보여준 것이죠.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이 학교에 불필요한 주목을 끌고 있어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그때 문이 열리고 카네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노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쓴 건 전적으로 제 결정이었어요. 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네코 학생. 어떻게 여기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노다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시노다 선생님이 사임하신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더 큰 언론에 알릴 거예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뉴스가 될 거예요.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죠. 그날 저녁 하야시 료는 시노다 레이코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노다 선생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치시길 권고합니다. 시노다 레이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야시 씨,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노다 레이코는 전국 방송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부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동안 일본 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회피해왔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조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랫동안 침묵함으로써 가담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어요.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노다의 용기를 지지했고 일부는 그녀를 비판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네코 아이의 어머니 마사요는 처음에 딸의 행동을 걱정했습니다. 아이야, 너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 아니니?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사요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엄마, 정순옥 할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눈물을 보고도 침묵할 수는 없어요. 마사요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카네코 아이의 기사는 학교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시노다 레이코의 방송 인터뷰 이후 일본 전역에서 식민지 시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진지한 토론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교육청의 하야시 료는 심각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하야시 씨, 왜 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되었나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야시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희는 항상 검증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합니다. 일부 주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노다 레이코가 제공한 문서들, 그녀의 조부가 남긴 기록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들도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노우의 나츠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아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츠키가 복도에서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정말이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말씀이 진실이셨어.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나츠키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위대에 계셨어. 늘 일본이 피해자였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어.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나츠키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당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모든 면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 교육 커리큘럼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노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이는 기쁨에 찬 눈으로 시노다 레이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노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야시 료가 징계 심사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가 수년간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한국 학생들과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교장은 기꺼이 이 제안을 수락했고, 곧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우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과 아이의 학교 학생들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한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뻐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2시간 동안 학생들은 서로의 역사 인식, 현재의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인해 불편한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화상 대화가 끝날 무렵 카네코 아이와 한지우가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게요. 이건 너희만의 아픔이 아니니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이노우의 나츠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시노다 레이코는 교실에 남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어머니 마사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마사요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잖니. 아이야,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야. 그날 밤, 아이는 마지막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배우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순옥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감과 지지,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정순옥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일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용기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단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해줘 고맙구나. 미래는 너희 손에 달려있어. 평화롭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아이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호기심과 용기가 침묵의 벽을 허물고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한 명의 용기 있는 교사와 진실을 마주한 여고생들의 이야기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역사라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괴소였습니다.